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2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색도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지난주에는 이 마판, 한국 경마의 마판에 남을 만한 그런 대기록을 강타가 만들었어요. 자, 토요경마 이 끝장 승부처였죠. 자, 거기서 이제 벨리스타의 그야말로 이 아큘러스, 11번 아큘러스. 당시에 이제 썬버스트가 강력하게 팔렸던 경주인데 그 마피는 자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시에는 거의 이 썬버스트와 같은 주행 습성을 갖고 있는 벨리스타가 이번엔 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번 아킬러스를 축으로 놓고 9번 벨리스타를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서 복성식만 123.9배 3만원만 사면은 330만원 정도 줄 거고요. 또 4만원을 사면 450만원 돈, 5만원만 사면은 또 한 500원 50만원 돈, 10만원을 사면 한 110만원 돈, 100만원 돈 넘게 주죠. 아니 1000만원 돈 주죠. 그러니까 10만원을 샀으면 1000만원을 먹는 경주예요. 그 정도면은 전부 후무한 그런 기록 아닙니까? 20만원을 샀으면 2천만원, 100만원을 샀으면 1억원을 먹을 수 있는 경우죠. 물론 배당이 좀 떨어지겠지만,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123배짜리가. 그냥 뭐, 한 9천만원 먹은 거 아니에요? 100만원 샀으면? 맞대기로 샀어도? 맞대기로 샀으면 9,900만원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10장을 대끼리에다는 쉽게 사시는 분들이 999에는 안 산다. 그러니까 경마에서 도를 잃은 거예요. 대끼리와 이 999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두 마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 동업자 정신 같은 거, 야, 나만 죽냐? 딴 애들도 다 같이 죽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경마의 마인드를 바꿔야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저는 저희 팬들한테 좀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론 제가 못 맞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날라리처럼 양아치처럼 예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매일 이렇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UCC 방송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성실성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7시 20분이에요 지금이 목요일날.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 이 마사의 PDF를 보고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예상지 PDF를 보지 않습니다. 전 이거 하나 봐요. 아무것도 쓰이는 게 없고 이 동그라미처럼 건 다 제가 한 거고 색연필로, 이게 색연필이 아닌 형광펜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다 칠해놓고 여기다 제가 직접 전개사항이나 의지가 간 마피 훈련 패턴 다 적습니다. 요 볼펜으로 다 적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러면 그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저 말고도 뭐 복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이렇게 조교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예상 들으십시오. 개도 안 보는 걸 소수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남의 거 베껴가지고 하는 애들, 예상 너무 편하게 인생 사는 애들 거, 그런 애들 거 들어주지 마십시오. 들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여기가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마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정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순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내 돈을 그렇게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최소한 의리와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 표를 던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죠. 맞고 틀리는 건 다 똑같아요. 강타한테도 맨날 딸 것 같지만 죽이는 날도 많고,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단골 팬들한테 제가 문자 15,000원 받거든요. 그냥 팬들한테 2만원 받고, 단골 팬이라고 한 3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 이런 팬들한테 제가 아주 싸게 받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3만원 받던 사람이에요. 3만원 받고 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하고
이 흥정 자체를 안 해요. 특히 마판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전 타협 자체를 안 합니다. 소스도 안 듣고. 왜? 소스 들어서 3개 맞히나 공부 열 빠지게 해서 3개 맞히나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맞히나 종합치 갖고 예상치 갖고 분석해서 맞히나 3개 맞히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한 표는 던져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잘하면 홍보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강타가 좀 잘한다. 입소문들 좀 내주시고 아 얘가 딴 건 몰라도 저 예상이 긴 게 단점인데 예상 긴 거는 뭐 타고나게 좀 말이 많은 건 거지 아니면 뭐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런지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예상이 딴 사람보다 길어. 그치만 그 친구들은 4,800만원 포대기 그걸 해서 1분만 해도 4,800원 가요. 3,800원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30초당 얼마 이렇게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4,800원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3, 4분 했어요. 저 똑같아요. 그때도. 원래 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대승을 했습니다. 일요 경마도 잘했고 토요 경마도 잘했고 부산 경마도 잘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제주 경마에서 메인 승부처로 잡았던 거 극찬사에 동보생각 단통으로 때렸는데 인기만이 도청관이 들어와서 삼복승 불빛축제까지 조로록 마치는 건데 그게 놓친 게 토요 경마에서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아 이제 도청관이 또 꽂아버리네. 야 거기서 좀 마태가 확 가더라고. 그거 먹었으면 토요일날 완전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짜 조그만 벤치 하나 샀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구라가 되는 건데 예, 한 달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중계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이제 오크스배가 부산에서 있는데 기수들이 좀 내려가 있죠. 서승원, 김혜선이 뭐 이런 기수들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좀 한가로운 느낌은 있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토요일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요 지금. 저도 지금 공부해요. 그래서 한 마리만 얘기해드리는 그런 예상하면 짧게 갈 수 있거든 저는. 아예 통과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국산 육군의 3세 이하의 마필들인데 현군의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마필들 간의 일전입니다. 맞죠? 전원 중에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니까 뚜벅이들이라면 마필의 능력이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강타와 함께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으로 딱 데리고 들어갈 마필. 자, 1번 액턴가야입니다. 등짝이 불안하던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2비축을 있고 1300까지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선행력이 우수하고 종반 뚝심이 뚜렷하게 우수한 면은 없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다 1번 게이트에 이점을 갖고 있다면 일부 액턴가야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경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마필은 당연히 1번 액턴가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아니면 이제 두 마리를 얘기한다면 한 마리를 얘기한다면 8번 듀엘 폭풍입니다. 자, 데뷔전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 부족을 보여줬지만 발주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안발입니다. 자, 500다마짜리 안발로서 기본적인 잠재력을 읽어줄 수가 있겠고, 자, 정반 탄력은 나름대로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2전짜리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 서승훈에서 문세영 기수로 전격적으로 교체한 만큼 8번 듀엘 폭풍은 이 편성에선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래서 이 8번 듀엘 폭풍은 성장세, 즉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 배팅권의 강타와 함께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함께 8번 듀엘 폭풍을 누리고 가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만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금방 넘어가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뭐 1번 액턴가야하고 8번 듀얼퍼풍은 당연히 1번 1경주에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마리 꼭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근데 이제 강타는 그런 스타일로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고. 일단 다음은 토요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사실상 이제 승부처로 가져가려다 꼭 참았던 경주입니다. 자, 전개상으로 놓고 본다면 4번 1승 백승과 자 6번 닉멤버 하이가 그나마도 이제 전개사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두 마필 모두가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들이라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2%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교식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1번 영웅비카라는 마필입니다. 자, 영웅비카 사실상 직지점 경주죠. 박병영 기수가 계승을 해서 당시에 능력으로는 6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의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번 교식 보여준다면 입상권을 웃도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직전균 시 선취인력 모두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뭐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성이다. 1번 영웅비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 간단하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꼬집고 가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5번 갈꽃비 인기 많은 파격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마필들 사실상 이제 이렇게 1, 2전을 치르고 3전째 이렇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거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 요만큼은 하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성장 패턴이니까 그 데뷔 후 3번의 경주를 무리를 했으니까 그럼 요만큼 조정 하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제외사항이 있어. 왜? 성장 패턴이잖아. 성장마 단계 있잖아. 열심히 밥만 먹으면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크는 그런 성장이 세이기 때문에 말도 똑같거든요. 그 힘이 뻗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조정 하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패턴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패턴이 맞춰주지 않으면 안 돼. 패턴이라는 건 뭐야? 선취입력이거든? 선행력과 취입력을 합친 게 경주력이에요. 옛날에는 마필 능력이라고 얘기했지만 마필 능력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랬잖아. 경주 안에서 보여주는 능력이 경주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맞는 표현이지 마필 능력이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조교로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축구 선수가 드리블 이렇게 똥똥똥똥 치기는 거 공 튀기기 잘한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이라는 거나 축구 선수나 실전에서 손흥민이가 잘하니까 잘한다고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연습을 잘하는 애들을 잘한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러면 이 마찬가지야. 말도 실전에서 뛰는 건 선행력과 취입력으로 뛰는 거야. 앞뒤빵이 따로 노는 건 기본마라고 그러는 거고 앞뒤빵이 같이 뛰는 거는 우수마 즉 능력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갈꽃비는 지금 현재 선행력은 하강을 하지만 취입력을 받쳐주는 마필이에요. 그럼 이런 마필들은 선행력은 하강해도 뒷심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줘도 소폭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갈꽃비는 그래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가리를 놓고 때리기엔 불안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1번 영웅비카를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제 2경주는 1번 영웅비카와 5번 갈꽃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토요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강타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해야죠. 그럼 이제 밥 먹고 딱 예상을 하면은 배가 좀 이렇게 나와 있다가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신경을 쓰다 보면 소화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하면 완전 녹초가 돼버려가지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일요 예상을 할 때, 방송을 할 때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또 밥을 먹고 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식곤증이 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식곤증이 좀 오더라고. 그게 또 마탱이를 또 보내더라고. 그냥 어쨌든, 마탱이를 보내든 어쨌든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죠.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한 것은 한 7두 정도가 다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버리 해가지고는 의외로 그냥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이고 그만큼 또 이변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아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안 되는 말들이 없고 거의 폭탄성 능력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8번 노드일이 팔릴 것 같은데 조교도 좋았고 또 근간의 행보도 굉장히 좋았고 지난번에 3착으로 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3착 자체가 경주력을 끌어내고 3착이에요. 이제 3착으로 오는 바람에 이제 3착으로 승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세영 기사가 오기 빨리 있는 기수니까 내가 한 번 더 탄다. 그랬던 마필인데 갈고비와 거의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네. 전경주에 선명을 했던. 그러니까 직전 경주 때, 그러니까 데뷔전 때 아주 잘 뛰었다가 그 다음에 급하강을 했어요. 이전째.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요만큼 능력을 끌어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데뷔전 때 늘어났던 능력과 이 지난번 3전째 능력 차에 요만큼 갭이 있기 때문에 더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는데 그 능력 다리로 인정을 해준다. 패턴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좋은 패턴은 아니죠. 지난번에 나름대로 능력 발휘를 했던 마필이니까 아주 좋은 패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안 되는 마필도 아니에요. 최고 능력 측면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전을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가운데 자, 일단 편성 자체에서 14호 파티타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파티타임이 선행을 가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요 부분인데 반신반의하고 있고 11번 이제 빅뱅이 따라가고 7번 은하전설이 따라붙는 경주인데 18번 노드일이 만약에 입상을 한다면 선두권이 부러져야 되는 편성이거든. 선두권이 이제 8번 노드일이 온다 그러면 예, 선두권이 부러져야 올 수 있고 취입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상대마가 어떤 마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예요. 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고 은근히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8번 노드일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8번 노드일은 저는 그렇게 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노드일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치기 정도가 8번 노드일이다. 왜 노드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노드일이 입상을 하면 일부 볼포리 매직하고 조합 자체가 이루어져야 돼. 볼포리 매직하고 와야 되는 편성이야. 왜? 둘 다 뚝심뚝심이니까. 앞선이 안 무너지면 얘네들 못 와요. 그렇다면 얘가 앞에 서둘러야 되는데 서둘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그러면 천상 레이스가 느리게 진행돼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을 갖고 취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3착 통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번 노드일에 대해서는 예, 아주 세게 보는 말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이지만 한번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매차 1경주 오락안타의 제주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지난주에 그 극찬사의 동보생각 단통이 깨지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이 도청관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왕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얘 왜 왔어 이거 또?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는데 김주희도 밥 먹고 살라고 온 거지 뭐 어떻게 잘 뛴 건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번 제주교차 1경주가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무조건 배당으로 때릴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 편성은 무조건 배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승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배당이 작심 배당으로 어마어마한 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날 누가 판일래나요? 대는 마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8번 음풍노골입니다. 아주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아주 세게 보는 마필.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닐 줄 알았었나 보죠?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가경남, 김용석, 김대현이가 그가 몰아주고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그런데 자, 요번에는 훈련 상태도 좋았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하강을 하더라도,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이 음풍노골이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풍노골에 대해서는, 편성상, 충만은 아니지만, 배팅권에는 한번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8번 음풍로우를 가져가면서 충만을 노림수의 충만을 갖고 가서 한번 작심 배당 A급 승부처로 해서 한번 때려볼 생각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1경주는 한번 강한 승부수를 던지고 강타만의 색깔로 갖고 자 한번 제주경마 왜 강타가 이렇게 잘하는지 그걸 한번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경마 잘하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핫바지는 아니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생각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마법으로 배팅 승부를 안 하니까 잘하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일단 전계산 선행은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이번 스로우든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종반 지구력이 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또 선행을 가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이제 10마 중에서는 그나마도 7번 급시우라는 마필이 초반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괜찮은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마필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 급시우 요 마필은 10마 중에서 괜찮게 보고 싶고 자 요번 경주시 조금 좋아진 마필이 바로 이 6번 늘푸른 천둥이라는 마필인데 매번 선행을 못 가서 아쉬움을 주긴 했던 마필이지만 자 요번 편성 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훈련 패턴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6번 늘푸른 천둥이는 드디어 입상을 할 수 있는 이 적정 편성을 만났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 정계력이나 능력으로나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6번 늘푸른 천둥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2번 슬로우던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강하게 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도 10만원서 좋은데 워낙에 이제 10만 승부가 없는 마방이니까 저는 진영의 거인보다는 7번 급시우를 조금 괜찮게 봐요. 그래서 이제 6번을 놓고 2번, 7번 이런 마필들을 괜찮게 보고 있고 8번이 미라클 엔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천만은 6번 늘푸른 천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는 선두권이 경합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7번 붉은 달이라든지 10번 명예의 힘, 여기에 8번 갈색 전차.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의외로 편성 자체가 조금 지저분한 면도 있어요. 2번 녹색 피청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근강교시 아주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패턴상으로 봤을 때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2번 녹색 피처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문제는 정명일 등장이네요. 정명일 기수는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제주마에는 잘 기승을 하지만 한라마에는 조금 부적절한 기승을 하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정명일 기수하고 김대용 기수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충분히 입사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 2번 녹색빛처럼 말씀을 드리겠고 5번 대견환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는데 12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경주 때 능력을 끌어내고 3창입니다. 물론 소폭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하강을 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만 사실상 이제 1200의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 5번 대견환이 강력한 축으로 팔린다면 요거에 대한 검증은 좀 있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배팅권에 또 뺄 수 있는 마필은 더욱더 아니고 받치고는 가지만 어찌됐든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2번 녹색빛을 오히려 5번 대견환보다는 분명히 센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2번 녹색빛을 놓고 때리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이즈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름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죠. 이 편성상 충마죠. 2번 나우. 야, 엄청 세요. 야, 생각보다 이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인데 엄청 셉니다. 이 박종건 마방에 아주 그냥 기둥바로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요즘 박종건 마방이 은근히 이제 기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역을 담당할 수 있는 놈이 바로 2번 나옵니다. 굉장히 세고 또 송재철이한테는 거의 뭐 승수를 챙겨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송재철이가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또 박종건 쪽에다가 또 송재철이만 태우는 것 같아. 잘 타면 태워야지. 말을 만들고 종결을 했는데 딴 사람을 태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2번 나우는 어쨌든 강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강축에 대길 없다는 말이 있는데 팔리기는 누가 팔릴까요? 1번이 팔리려나? 1번 썬업이 팔리려나? 어찌됐든 1번 썬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이제 8번 빅7이라는 마필도 있는데 요 마필은 이제 사실상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뭐 휴양 이전의 능력은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과연 휴양 이후에 이번 편성에서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죠. 6번 스피더도 빠르고 또 5번 클린업 버전도 비전도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경한 가능성이 있고 또 2번 나우가 누가 선행을 가는지 간에 4코너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2번 나우와 1번 썬업이 그래도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5경기에서는 2번 나우와 1번 썬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매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빠 배당이가 빡 터졌으면 좋겠어. 예,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추정부로가 무조건 3억 낙조에서 대가리다 이번에 온다. 아,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해필이면 명마탄생이 와가지고 진짜 야 명마탄생이 와버리네. 명마탄생이 97.2배가 터져버렸어. 야, 그 밑에 비법 가져갔고 자강부시 군항이별 다 가져갔는데 자강부시 그때 뺐지 참. 자강부시 빼고 군항이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법 가져가고 뭐 이런 마필드 가져갔는데 추정부로가 명마탄생을 끼고 들어오는 바람에 못 맞췄어요. 추정부로는 이번에도 좋습니다. 능력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좋은데 58kg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18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장거리 경주거든요. 제주마 한라마 1등급의 최장거리 경주인데 그래도 저는 이번 추정비로는 괜찮게 봅니다. 왜? 장거리라고 해서 추임마가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정부로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뭐 1번 비법이 이 마필이 추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근간에는 아니에요. 이 마필은 선입형 마필로 각질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능력이 우수해지면서
선행력이 겁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력이 안정되고 추임력이 안정되면서 자기가 이제 완급 조절을 하는 능력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우수한 마필이 되는 거죠. 과정이죠, 과도기. 어쨌든 이번 메인승부처럼 이번 추정근원을 가져가는데 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충만호는 아니고 단통이라든지 받치는 막공이든지 최소한 아주 네임밸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추정근원을 또 한 번 가져갑니다. 자, 이번 메인승부처 역시도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메인승부처는 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또 한 번 이번엔 서울 토요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6경주 아주 빠른 말들이 없죠. 이번 여의킹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거리가 이제 1200이라는 점에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 여의킹이 아직까지도 지구력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선행을 가면 뭐 무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1번 수백향도 좋고 4번 최강 파이터도 좋고 뭐 다 좋은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 편성에선 도대체 어떤 마필에게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가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편성상 꼭 배팅권에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로는 일부 수백향은 이번 경주에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조금은 이렇게 손질이 안 간다고나 할까? 그렇게 이제 손길이 확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장산 타이거도 이 편성에서 안 되는 마필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10번 장산 타이거는 일단 가져는 갑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공백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편성상 그래도 앞뒷방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은 10번 장산 타이거가 그래도 가장 으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10번 장산 타이거는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도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또 수백향 뭐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이 언뜻 보면 정해져 있지만 훈련 패턴이 좋은 마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분명히 내포를 하고 있고 인기바가 부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요번 준메인 승부처 역시도 절대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편성이 아니라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배당을 터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 현장 승부처인 제주개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제주 일보배, 제주 일마배라고 그러죠. 제주 일보배 대상경주입니다. 제주 일보배 대상경주. 대상경주인데 이 편성에서 제주 현장 승부처럼 붙는 이유는 현장에서 어떤 마필의 상태가 좋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만하게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배당의 가능성을 분명히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자 65kg의 가부직을 달고 있는 3번 원당봉이라는 마필입니다. 65가 좀 무겁긴 한데 69.5도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중에 대해서는 별반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중이 좀 늘었다는 것이 너무 좀 뭐랄까 핸디캐퍼들이 너무 세게 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근간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서 높은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3번 원당봉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아마
막 텍스트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제 부증이 넘어와서 불안하다 뭐 별소리는 다 할 거예요. 뭐 안 될 수도 있지.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공부 한자도 안 하고 책 보고 개빡다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제가 확실히 잘하죠. 뭐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떠드는 것들 보면 참 어쩔 때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상 듣고서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연히 못하는 거지. 어쩌다 잘할 수는 있지만 그 평균 기록이 그게 잘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전 뭐 대화 자체를 안 합니다. 제주차 오경주 3번 원당봉을 놓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현장 승부처까지 중반부 3개 승부처 강하게 한번 노려보면서 다음은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번 빛의 바다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8번 빛의 바다가 선행을 갈 수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고 지난번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뭐 능력상 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라 8번 빛의 바다가 이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으로 누굴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선입형 강자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경주는 아니고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이 이제 막판에 이제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4번 동방의 새 아침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특히나 금강연시 이제 선행력이 오락가락하면서 조금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저는 4번 동방의 새 아침 이번 경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5번 천연강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출전 반영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4번 동방의 아침과 5번 천연강자인데 이런 마필들은 피리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빛의 바다를 놓고 4번 동방의 새 아침 5번 천연강자 두 마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8경주부터 9경주, 10경주, 11경주 4개의 승부처를 서울 경마만 후반부에 승부처를 몰아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승부처가 서울 경마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몰아치기를 하려고 8, 9, 10, 11 요 4개 승부처를 붙여봤는데, 자 그 첫 번째는 토요일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에 연전해서 때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되는 마필들 위주로 때릴 필요도 없이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보기에서는 배당이 분명히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라는 점 한번 절대적으로 보이는 인기마에 대한 공략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강하게 추천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팔리는 마필들은 뭐 2번 절대질주가 팔리고 어떤 마필이 팔릴래나요? 8번 일진아랑 이런 마필도 팔리겠죠. 이런 마필들이 이제 다 팔리고 그럴 텐데 제가 보는 경쟁에서 1번 진명여왕도 좀 팔리겠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이번 경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와장창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기마라고 해서 전부 인기마가 아니고 능력마라고 해서 또 전부 능력마가 아니고 지난번에 못 뛰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못 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좀 배당이 씩씩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8번 일진아랑
요 마필은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는데 패턴 자체가 깨어졌어요. 깨어져서 이번에도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오히려 6번 번개만 하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6번 번개마 14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하지 않고 뭔가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팔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문세영이가 와서도 5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승을 하고도 5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8번 일진하는 건 좀 팔릴지 몰라도 이 6번 번개만은 조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괜찮게 봐요. 이 편성에서 6번 번개마가 배당을 좀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메인 승부처 역시도 작심 배당을 노리는 경주고 8번 일진하나 같은 마필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게 손질이 확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8번 일진하나 같은 마필을 세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배당이 무조건 터진다는 쪽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6번 번개마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경합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죠. 2번 아나운결런터 8번 장산대로 자 여기에 또 3번 댄싱 네이첼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또 실버 이스트케이도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간에 서로 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아주 치열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베이스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진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편성상으로 봤을 땐 뭐 8번 장산대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초반 선행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는 아무래도 8번 장산대로가 가장 강하게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8번 장산대로는 배팅골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로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번 장산대로는 무조건 배팅골에 안착을 시키고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한 승부처 무조건 적중에 만전을 기하면서 강력하게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0경주 자 이번 토요제 10경주 역시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요 경주도 입상마의 우열은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이 와장창 터지면서 자 중배당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당일 배당판에서는 2번 홀릭이라는 마필과 6번 일비라는 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두 마필의 조합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보냐 안 보냐 안 본다. 2번 골드홀릭이 잘리든지 6번 일비가 잘리든지 누가 잘리든 잘리는데 저는 2번 골드홀릭이 잘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6번 일비는 지난번 경주 때 골드홀릭에 졌지만 이번에는 골드홀릭이 이긴다. 자 그래서 6번 일비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강하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 골드홀릭을 어떻게 한다? 자른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어떻다? 배당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예요. 2번 골드홀릭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번 일비는 이 편성에서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꼬랑지는 배당입니다. 배당!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럴 거야. 저 새끼 또라이 된 것 같아. 야 이거 강타 또라이 된 거 맞지 않냐? 저거 왜 빡빡 소리 지르고 좀 얘가 좀 마탱이가 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왜 그러냐?
정신이 좀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할 때 좀 버벅대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내지는 또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배에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이렇게 모으려고 그러는 거죠. 정신일도 하사불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신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신규 강좌가 지난주에 참 끝장 마지막 승부처에서 제가 9구를 맞춰드린 거죠. 예, 아큘러스의 벨리스타. 요것도 터질 것 같아요. 신규 강좌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안 보고 싶네. 능력은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잘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 왕년에 너만큼 못되어본 놈 있고 왕년에 서울 옆바닥에서 주먹질 한번 안 해본 놈 있고 경마장 오는 사람 중에 왕년에 날라리 아니었고 양아치 아니었던 사람 어디 있어? 다 한가당했어. 그러다 조용히 살고 그냥 경마가 좋아서 즐기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기 때문에 껄쩍대고 어떻게 온라인에서 남한테 욕 심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 보면은 아이고 손가락으로 툭 쳐도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 욕지거리 그렇게 잘해. 욕지거리 강호동이요. 그냥 몸을 보면은 완전히 젓가락인데 왔다. 아저씨가 욕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아저씨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티코에서 내리니까 몸뚱아리는 완전히 땡크네. 미안해요. 아따 저런 인간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또 이제 슈퍼탱크 같은 마표들도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뭐해. 너가 보는 말만 얘기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신규 강좌 안 보고 슈퍼탱크 덜 보고 그러면 재미나게 보는 말은 뭐야. 5번 대왕입니다. 아따 그렇지 니가 씨야 뭐 본다는 게 꼭 그 부러질 만한 놈을 꼭 대가리 본다 그러네. 아따 이게 병렬이가 오겠냐 이씨. 여기가 그래도 박태종이 문세영이 최범현이 이런 애들이 줄줄이로 팔리고 있는데 아따 병렬이 같은 꼬마가 와가지고 여기서 때려먹을 수 있겠어?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얘기를 누가 했냐? 매우 쳐라 박수를! 그러면서 123,900가 들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 대왕이 와야 박수를 매우 쳐라! 이러는 거지. 맨날 얘기하는 게 대가리 얘기하면서 자 이발은 옵니다. 무조건 조겨 좋고 상태 좋고 지난번에 앞이 바뀌었어도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어렸을 때 하나님 다 해봤잖아. 그거 다 구라잖아. 경마가 아직 한 입도 안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막 강타는 피를 토해. 때려! 강타가 소리 지내는 거 원조잖아. 기절할 것 같지. 그때 또 잘 맞췄어요. 또 그런 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실력이 늘었으니까 그렇게 할 나이가 아니고. 자 어쨌든 끝장 선거쳐도 배당으로 때리는데 그 핵심에는 5번 대왕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입니다. 2번 청구가 나오네요. 강력한 대가리죠. 2번 청구. 묻지마 대가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가리라고 볼 수 있고 정계사 선행도 갈 수 있고 지난번에 헤럴드에서 뛰는 거 보니까 겁나 뛰더만 진짜 잘 뛰더만 2번 청구는 이 편성에서도 뭐다? 거의 대가리급 능력으로 인정을 해도 무방하겠다.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겁나 잘 뛰더라.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2번 청구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 마리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7번 연두가 괜찮아 보이는데 얘는 환자예요. 환자. 병을 달고 사는 환자. 자전지, 부정, 피부염, 교돌상 안 가져보면 병력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얘가 딱 나와. 내가 그래도 병력 하나는 대가리요.
어떤 병력이든지 다 가져봤어. 그래도 이편성에서는 괜찮게 뛸 수 있어. 7번 연두. 자, 요 마필. 팔리기는 뭐가 팔? 6번 나우모리스가 팔릴 가능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검사를 2번에 걸쳐서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에 주행검사가 굉장히 좋았네요. 근데 요 놈은 이제 선행을 갔을 때 뺐었는데 이번에 선행을 2번 청구가 있어서 빡빡하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차라리 저는 7번 연두가 좀 나아 보이는데 6번 나우모리스 어쨌든 현장까지 가져가야 되는 경우고 충만은 2번 청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 경마 방송. 자, 이제 준비된 것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강타의 선택이 아주 일치돼서 멋진 지난주에 이어서 대대승을 한번 일궈내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꼭 이기십시오.